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이번 주 부신포의 급등신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고점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일봉에서 위치를 보시면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일단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 대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시가입니다. 여기 이제 시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는 강한 매도세가 출현한 다음에 다시 이 시가를 재돌파해주는 그런 강한 매수세, 그리고 눌림을 준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의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략 포인트는 이렇게 돌파할 때 혹은 돌파 이후 지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에서는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강한 지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분봉에서도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 있죠. 이미 이전에 있었던 고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돌파해주고 다시 눌림 이후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지를 어디서 받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가격대죠. 이런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봉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봉의 중심을 지지를 받고 이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상승을 한 차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N파동을 그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이런 저항 자리를 N파동으로 돌파를 이미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켜주고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봉상에서 봤듯이 이제 이런 자리, 만약에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와서 무너진다 그래도 이제 이런 자리, 여기 돌파했었던, 그리고 시가를 만들어줬었던 이런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가를 돌파해서, 여기가 종가 가격이면 이 종가를 돌파해서 여기서부터 시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지지 자리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자리도 지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은 이제 일봉상에서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일봉상에서 이제 이런 자리도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MFM코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미 쌍고점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쭉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크게 하락한 이후에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옆으로 이렇게 돌려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완연하게 하락 추세에 아직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여러분께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가 지저스 자리가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지저스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여기 이미 지지를 받고 여기서 시가를 만들어줬다가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저항을 받았던, 그리고 여기서 눌렸다가 종가가 만들어졌던 이런 가격대죠. 이런 가격대를 지금 살짝 넘겼죠. 여기를 이제 살짝 넘겼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런 저항대가 있긴 있지만 여기도 저항대가 될 수 있겠고요. 이미 이런 아래 있었던 이런 지지, 이 지저스 자리에서의 지지를 잘 받아주고 이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중심선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 자리가 또 어디냐, 이 자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여기 이전에 있었던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제 이런 자리, 다음에 이런 자리,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보면 좋은데, 이제 일봉상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이런 자리가 쉽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대를 이렇게 쭉 길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다 보면 이런 자리가 눈에 보이죠. 아직은 여기 120선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0선을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20선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120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지선을 만들어 드렸고, 여기에 보이는 이제 1차적인 어떤 저항 자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시면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자리가 한 10몇 프로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의 그 수익을 주는 구간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MFM코라는 이 종목은 이미 상승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 이런 자리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의 지저스 자리를 이미 한 차례 돌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상에서 봤을 때에도 충분히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만약에 여기 지지가 저항 자리가 있다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시도를 우리가 보겠죠. 그런데 이미 돌파를 한번 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제 쌍바닥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그대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경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 자리에서 시가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시가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저항을 돌파를 한번 했고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 여기서 시가가 시작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미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딱 봐도 주가가 딱 봤을 때 저항이 있네 느껴지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서 이렇게 바로 시원하게 뽑아내 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해내 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때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주가는 여기 종가에 위치해 있지만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했다, 혹은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저스의 자리를 적용하면서도 한번 지지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 그리고 게다가 요 자리 같은 경우 1,800원 정도 상관되는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요 캔들의 중심선, 요 중심선 지저스 자리랑 만나는 자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심선 지저스 자리를 이미 한번 돌파했다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FM코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코프라입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죠? 5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 저항을 했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저항 받다가 돌파했는데 그 다음부터 밀리죠.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저항 자리, 즉 지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갭으로 깨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오고 20선도 이렇게 돌려나가고 10선과 5선도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내려왔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종목이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그려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진짜 죽을 종목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깨고 내려가고 있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저항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지 저항이 겹쳐지는 지저스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여기에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고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무너질 종목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분봉상에서 봤을 때도 어때요? 네,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주가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다가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되죠? 밀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 단기 이평이 밀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2평을 보면은 요렇게 가죠. 요렇게 내려왔다가 크게는 요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죠. 이 모습이 뭐죠? 네, 다중바닥,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중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미 이 이평선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는 중이고, 60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쌍바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자리가 5일선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5일선입니다. 5일선, 11선, 21선이 지금 정배율로 돌아서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어떻게 돼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장기 단기가 다 내려오다가 단기가 이미 여기서 이제 밀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5선, 10선, 20선들이 여기서 다 밀집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꼬이는 형태. 그리고 이제 60선도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60선도 같이 꼬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120선도 같이 꼬이는, 그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이평들이 함께 모이는 밀집 형태가 되었다. 근데 밀집의 형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이렇게 꼬이죠. 꼬이면서 이렇게 힘이 응축됩니다. 힘이 응축된 이후에 이 응축된 힘이 방향성을 잡는데, 그 방향성을 잡는 과정 가운데 이미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단기부터 장기까지 이평선들이 정배열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 시작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릴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힘이 모였다가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을 틀었을 때 그 시작점이 되는 지점이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가격대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런 가격대, 지저스 자리죠. 네, 저항이 있었던 이런 저항대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지금 형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여기,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눌림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종목이 그대로 하락을 할 거면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죠. 버티면서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평선들, 장기와 단기가 다 꼬이게 되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밀집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밀집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방향을 잡게 되는데, 힘이 이제 응축이 됐으니까 어딘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 지금 상단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들, 매물들을 돌파해주고 가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요렇게 정배열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선 같은 경우도 이제 요렇게, 그리고 이제 10선 같은 경우도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배열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뿅 이렇게 나타나면 그리고 저항 돌파했네, 그리고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 초기가 됐네 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상승, 혹은 눌림을 주었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심선 정도.
이 정도에서도 뭐 의미 있는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두 지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매물이 보이죠? 이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가가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여기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을 때는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를 띠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간다는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그리고 시가 대응,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여기 이런 자리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닉스입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어떤 형태를 띠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역회전 숄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계속 윗꼬리가 생기고 여기서 저항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매물을 현재 지금 소화해내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렇게 하락하던 이평선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죠. 물론 돌아서기 시작하는 초입세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매물 소화의 과정도 거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형태를 띌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는 이제 일봉상의 위치는 이런 자리, 그리고 한 번 더 보자면 이제 이런 자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것도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유는 아까 코프라랑 같은 이유입니다. 코프라의 분봉상의 모습이 이제 라닉스의 이제 제가 코프라의 분봉을 본 게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고 코프라를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분봉상에서 봤을 때도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꼬이다가 이렇게 돌아서죠. 그리고 올라서죠. 그리고 이 위치가 어때요? 앞에 보였던 이런 매물을 이미 한 차례 다 소화를 해내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점점 우상향하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봐도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개미털기 살짝을 했지만 여기서 죽지 않고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지지자리를 지켜주면서 여기 갭, 그죠? 여기 갭 있는 자리, 그리고 종가에 있었던 이 가격대,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번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으면서 추세선을 그었잖아요. 추세선을 그으면 여기를 봤을 때는 추세 이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 보면 추세 이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단순하게 추세 이탈이 아니고 가격대를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저스 자리들 있죠. 지저스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자리가 개미털기의 구간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 저항 자리죠. 이 자리도 충분히 지지 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되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도 충분히 지지 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수 있겠으나 좀 러프하게 이런 구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자리를 말씀드려 봅니다. 자, 마지막은 휴센텍인데요. 휴센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여기서 바닥을 그리죠. 바닥을 그리고 이 종목이 이상하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하다가 탁 튀었죠. 탁 튀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을 보시면 여기가 어때요? 약간 도지형으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요 부분, 요 지금 아래꼬리 윗꼬리 있는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쫙 옆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다 매물들이 있었던 곳이고 매물을 소화해 주어야만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있었던 매물들을 받아 주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눌리게 되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냐, 구간이 이제 이런 구간이 된다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지저스 자리, 이런 지저스 자리, 그리고 여기서 중심선이 겹치는 중심선 지저스 자리, 이런 자리도 우리가 충분히 지지 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요 지지를 받고 종가를 형성시켰던 요런 가격대, 요런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아직은 변곡점에서부터 특별한 방향성을 위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봉상의 위치를 봤을 땐.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봉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어때요? 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었다가 여기서 어떻죠? 네, 약간 쌍바닥의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다중바닥의 형태 뛰면서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지고, 30분 봉상에 지금 20선 부근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60선은 좀 이격이 있지만 20선 부근까지 왔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데서 지지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저항이 생기고 다시 지지를 받았던 이런 가격대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저항 받았던 이런 가격대, 여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세 군데, 휴센텍도 이렇게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센텍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가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게임즈, MFM코, 코프라, 라닉스, 휴센텍 총 5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카페나 블로그를 오실 수 있고요. 카페나 블로그를 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크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PDF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를 통해서 오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노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 요거와도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목차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죠. 한번 구매 시 평생 무료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목차에 있는 내용 플러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궁금하다고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내용들도 제가 추가로 보고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구매 시 평생 무료로 업데이트 된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예제를 보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업데이트 되어서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주린이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깔끔하고 이것만 지켜도 큰 손실이 없다, 주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남겨주셨던 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볼 때마다 다른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 번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도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드라마 혹은 책 혹은 영화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한 번 보는 것과 두 번 보는 것과 그리고 더 여러 번 보는 것은 그때마다 또 다른 경험, 다른 생각, 또 다른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뭐 귀로 듣지 못했던 것들도 다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꼭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요 설명드렸던 요 부심포 평생 PDF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현재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근차근 또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아카데미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부심포 라인 단타 매매라고 해서 좀 더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진 않을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에도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